지금 뭐 이진숙이라든지 강선우 이제 이진숙은 철회를 했고 그다음에 강선우는 아마 임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논란된 사람이 크게 이제 그 두 사람이 있으니까 그 우리 조갑재 대표님 보실 때는 요 정도면 괜찮은 인사라고 평가를 하세요? 아니면 조금 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은 그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네. 교육부 장관은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럼 뭘 가르칩니까? 표절을 가르칩니까? 그건 원천적으로 그 자리에 안 맞는 행동을 한 인사였다. 거예요. 뭐 위장전입 문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제자 논문을 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일찌감치 본인이 그만두고 부담을 줄였어야 줄였어야 되는데 다른 장관도 아니고 결국 이걸 교육부 보니까 장관은 너무나 부적절했다. 결국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한 것처럼 그렇죠. 지명 철회됐죠. 됐는데 네. 그것도 쓸데없는 논란만 계속 이어가고 이게 결국은 지지율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강선우 네네. 이분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무슨 범법이나 현재는 그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정서법에 위반되는 네. 그런 행동이고 이분이 또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분을 옹위한 것 같습니다. 네. 비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이진숙 후보자는 물러난 거 아니냐. 또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교육 현장이라든지 좀 교육의 모르더라고요.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이 세부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는 것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선우 그 후보자를 장관 임명하는 것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뭐 그건 제가 평가할 수가 없고 다만 그런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 생각을 상당히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요 앞에 국민의힘과 달리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도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 상당한 독자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이 또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굿캅 역할을 하고 네. 민주당은 배드캅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다른 저 인물들보다 특히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표하신 것 같은데 노동부 장관 조금 내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 이 계급 투쟁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계급 투쟁론이란 게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김정일이가 뭐 죽었을 때 조문하러 갔다는데 그렇다면은 김정일이가 일으킨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 전쟁의 피해자는 노동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아니 김일성, 김정일은 그 헌법상 우리의 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족사적 범죄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뭔가 남아있는 그 낡은 이념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분이 고용노동부라는 게 저게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 아닙니까? 네. 노동부 거기에 장관. 있으면은 네. 어떤 정책 하나하나마다 이분의 이념이라는 그 어떤 안경으로 보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합의를 또는 협조를 받기가 좀 어렵지. 근데 이제 노동부 장관이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은데 어쨌든 장관이 모두 다 해결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정책 한두 개 정도를 이제 수행하면 완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김영훈 장관이 갔을 때는 뭐 노란봉투법을 처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제 업적은 한두 개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번번이 이제 그게 계급 다 투쟁론이 얼마나 개입될 것 쟁점이 같다?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 자리는 실용적인 사람이 갔어야 되는데 이념적인 사람이 예, 갔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였던 것 같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임명에는 뭐 전혀 영향은 없는 것 같기는 하고요. 혹시 이번 장관 임명이나 아니면 차관 인사 차관 등등에서 인사, 예. 혹시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지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실 만한 분들이 좀 있습니까? 눈에 띄는 분들? 어제 있었던 차관 인사 네. 말씀이죠. 네. 저는 유홍준 교수가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임명된 거는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리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여행을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느 나라든 수도의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네. 지금 저 용산으로 옮긴 게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분은 뭐 노무현 정부 때 문화재청장하고 급수로 보면은 네. 장관 해야 될 분이 그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간 것은 중앙박물관의 위상도 높이고 대외적으로 한국의 이 문화에 대한 어떤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고 그 김의겸 네. 새만금 개발 원장. 개발 청장이죠. 청장. 네. 네. 개발청장에. 그 인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한동훈 무슨 어떤 변호사들이 청담동 술집에서 모였다는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좀 피곤한 논쟁을 하고 그게 결국 법적 문제로 된 상황에서 또 기자 출신 아닙니까? 네. 그 한겨레 신문 기자인데 네. 기자 출신이 팩트 파인딩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은 금방 내가 오보를 했다고 하면 돼요. 뭐 인정하면 기자가 되는데. 그때는 기자 신분이 아니고 국회의원 신분인데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공격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당장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김의겸 뭐 청장 정도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이력들 때문이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야당과의 어떤 관계 때문이에요. 그것보다는 국민과의 관계지. 국민과의 관계. 청담동 술집 사건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국민이 알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괜히 또 그걸 다시 소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흑석 투자보다 그 청담동 첼리스트가 더 그게 뭐 가장 문제라고 최근 생각하세요? 거니까요. 부적절한 인사였다 이 상당히. 근데 뭐 여기 지금 사실 차관급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정권에 약간 뭐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누적될 수가 있어요. 벌써 이진숙, 강선우, 김명훈, 김의겸 뭐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면은 그게 하나의 고착된 이미지가 되고 그러면은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오늘 발표된 어떤 조사 보니까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국정 지지율이 지지율 좀 또는 소폭 하락.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조금 하락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개별로는 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이게 누적이 누적이 되면 되면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담 그리고 내진 지지율 하락으로 이게 이어질 수 언론에 있다. 너무 지속적으로 지난 한 열흘 동안 계속 그게 큰 뉴스였잖아요. 네. 그럴 수 있다는 말씀 하십니다. 인사 뭐 임명 요 정도로 한번 좀 보고 국민의힘 얘기 한번 좀 가보면 어떨까 싶은데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밖에서 볼 때는 회생이 불가한 상황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혁신을 해도 뭐 이번 전당대회가 안 되는 것 중요한데 같고. 이번 전당대회를 봐야 돼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네. 또 윤석열 편에 섰던 사람이 당 대표가 되고 당권을 잡는다고 하면은 그건 끝난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다음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국민의힘은 아예 당명을 바꿔가지고 국민의 짐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네. 거구 컬트당이 되는 거지. 구구 컬트당이요. 아니 이 대명천지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는 윤석열을 비호한 사람들이 네. 당권을 잡고 있다면은 그 당은
우리는 극우당입니다. 극우당 중에서도 컬트당입니다 하고 만방에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를 분석해 보건데 저 전한길 씨라든지 아니면 장동혁 의원이라든지 뭔가 구주류, 그러니까 친윤 세력들이 결국엔 다시 한번 집권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김문수 뭐 전 장관도 있고요. 그쪽에 더 힘이 센 건 사실 아니에요? 당원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결국 이제 이번 결정은 당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당원들이 경상도 당원들이 또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당원들이 한 70만 명 되니까요. 70만 명 되면은 숫자가 좀 많고 하면은 국민 여론과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기대를 걸 수가 있고 아. 지금 언론과 여론은 그쪽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표대결에서는 역시 뭉쳐야 되거든요. 뭉치는 쪽에서 이기지. 그러니까 반윤 세력, 반 음모론 세력이 후보가 난립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뭉쳐야지. 아, 하나로 하나로 단일화를 뭉쳐야 해야 되는데 한다. 요새 저 대표로 나오겠다는 사람이 안철수, 이제 조경태, 조경태. 네. 안철수,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얘기 나오고.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오든 그쪽 세력이 뭉쳐야 돼요. 뭉치면 나는 이긴다고 봐요. 아, 뭉치면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고 뭉칠 보세요. 때 아니 그 선을 잘 그어야죠. 어. 윤 의견이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거냐. 당원 여러분들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명 오선해야지. 중에 누구로 뭉쳐도 됩니까? 아니면 누구로 어떤 특정한 누군가로 뭉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까? 그거는 상당히 정치 공학적인 문제인데 예. 그거는 제가 조경태 이분이 신선한 이미지는 있어요. 조경태 의원이요? 예. 오선 네. 신선한 이미지인데 육선이거든요. 육선인가요? 그런데 지금 당원들이나 일반 여론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을 좀 원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뭉치더라도 그 뒤에 안철수, 네.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자기 선거인 것처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지. 해야 되겠죠. 예, 밀어주면 되죠. 그러면 현재 구도로 보기엔 물론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조경태 의원 정도로 뭉치고 한동훈, 안철수가 열심히 밀어주면 괜찮은 그림인 것 같다. 이 정도 보시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너무 저걸 선택의 범위를 좁히는데 예컨대 그렇다는 겁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고 네. 나머지 두 사람은 자기 선거처럼 밀어준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나오면 역시 그때 한동훈 뭐 조경태가 열심히 도와주면 역시 그것도 같은 결과에 아니면 그러니까 대표 선수로 나온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입니까? 저는 좀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동훈이 대표되는 그림 둘이 서로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러려면은 이번 선거는 어느 개인보다는 하나의 노선 투쟁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극우당으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진짜 보수로 남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양 쪼개져 있거든요. 네. 음모론 보수와 맨정신 보수로 나눠져 있다고. 네. 그러니까 맨정신 보수로 보수는 대동 단결한다. 단결하자 아, 하면은 그게 누가 나오든 그것보다는 노선이 더 중요하겠구나. 아.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